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을 버리고 인접국인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 소프트웨어, 한국이 메모리 생산, 대만은 비메모리 생산, 반도체 장비는 미국, 유럽, 일본이 주도하는 것으로 시장을 장악해왔는데요. 이미 선점된 시장에 중국이 낄 자리는 없어 보이는 와중에 코로나로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전기 자동차, 인공지능, 각종 IT 제품 수요들이 활발해졌고 반도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즉 먹을 파이가 엄청나게 증가한 건데요. 미국 정부는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캐치하고 세계적 반도체 공급망 재패에 나섰습니다. 자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까지 모두 일어날 수 있도록 수직 계열화해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선도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시작이 되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부터 지배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해 반도체 지원법을 시행함에 따라 세계의 반도체 기업을 자국에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과 이른바 칩폴라고 불리는 반도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국으로 날아와 삼성 반도체 공장을 제일 먼저 찾았었죠. 삼성전자와 경쟁사인 대만 기업 TSMC는 미국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 투자에 나섰습니다. 투자 규모가 클수록 보조금 확보에 유리한 만큼 양사가 경쟁적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시장은 삼성전자와 TSMC가 양분하고 있고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6%, 삼성전자가 16%였습니다. TSMC는 당초 120억 달러 미국 투자 계획을 400억 달러로 대폭 늘렸고 2024년 생산 공장 첫 가동에 이어 2026년 두 번째 공장까지 설립할 계획인데요. 삼성전자도 텍사스주에 21조 원을 들여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신설하고 있고 앞으로 20년 동안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비전 2030을 선포하며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등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죠. 하이닉스도 150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연구개발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반도체 자급체제를 구축해서 아시아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과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미국 정부가 이달 발표할 반도체 과학법 세부 지침 중 가드레일 조항이 확정되면 미국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10년간 제한받게 됩니다. 즉 중국 반도체 굴기를 제재하겠다는 거지요. 중국 반도체 굴기가 무엇인가 하면 미국이 시장을 장악하는 걸 중국이 눈뜨고 지켜보고 있지만 않겠죠? 중국은 수년간 마치 마이다스의 손처럼 손대는 모든 산업을 성공시켜 왔는데요. 덕분에 한국은 디스플레이, 조선해운업, 철강산업 등 피해를 봤었죠. 중국은 반도체를 2025 10대 중점 분야 중 핵심으로 선정하고 10년간 185조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그 골자는 반도체 작업률을 2020년 40%, 2025년 7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반도체 굴기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20년 작업률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6%에 그쳤습니다. 또한 중국 반도체 자립의 상징인 대표기업 칭화윤희는 중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해서 현재 국영기업이 되었고 대만 TSMC 최고 운영 책임자를 CEO로 선임한 신생 반도체 기업 HSMC 우한홍신은 전국민 투자금 22조 먹튀라는 막장 스토리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목표에 미치지 못했을지언정 희망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와 보스턴 컨설팅이 공동으로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시장은 2025년 16%, 2030년 23%로 확대될 전망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2025년과 2030년 각각 현재와 동일한 19%로 전망했죠. 미국은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및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대신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반도체 기업에 67조 원을 지원하는 계획과 대신 향후 10년간 중국의 공장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 구축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반도체법에 서명했습니다. 올해 초 일본과 네덜란드도 미국의 중국 수출 규제 조치에 동참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처럼 미국발 중국 수출 규제로 중국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가운데 한국이 그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들이 한국에 모여드는 것 자체가 한국 시장의 중요도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년간 이들 반도체사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한국으로 모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한국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일빅2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꽉 잡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번 규제로 AMAT, 램리서치, ASML, 도쿄일렉트론 등 톱5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모두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세계 반도체 장비 상위 5위권 업체 중국향 매출 비중은 약 25%로 추정되는데 매출 상당 부분을 한국 등 다른 시장에서 메워야 하는 셈이죠. 이로써 우리나라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인데요. 다음은 중국을 버리고 한국행을 선택한 기업들입니다. 경기도의 연구소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 전세계 매출 1위 업체인 미국 AMAT 이외 일본의 히차치와 고쿠사이 일렉트릭, 텔은 수십억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네덜란드 ASM과 미국 램리서치도 투자 규모를 확대하거나 경기도에 연구센터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들 기업은 이미 중국에 있는 직원들을 철수시키며 탈중국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장비 매출 전세계 1위 기업인 미국 AMAT는 경기도에 R&D 거점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이는 AMAT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설립하는 전공정 반도체 장비 연구소가 됩니다. AMAT 매출의 5분의 1 이상이 한국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박광선 한국지사장은 한국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과 가까운 쪽으로 자리 잡으려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만에는 현재 연구소가 없고 지을 계획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한국 기업과 반도체 파운드리까지 아우르는 협력 장소를 만드는데 의미가 크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ASML이 한국의 연구개발 부지를 보유하고 있죠.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역대급 로비 자금을 투입하며 전환을 깨하는 중입니다. 미국 반도체법 세부 지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의 계속되는 반격도 기대되는데요. 자국 내 발전을 촉진시켜 자체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월드큐였습니다.